안녕하세요.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 W가든센터의 왕가든입니다. 오늘 어제 좀 많이 황당했었죠. 날씨들이 너무 막 여기 같은 경우는 우박도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눈도 오고 우박도 오고 그래가지고 4월 중순에 이게 무슨 난리야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집 정원을 보니까 식물들은 다 안전하게 잘 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다들 안전하게 있어서 한시름 났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도 다 무탈하시죠? 네, 근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런 추위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는 마음껏 편하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가드닝 생활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 줄 식물들은 야생화 육종과 그 꽃이 피는 나무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야생화 같은 경우도 좀 일반적인 야생화들보다는 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매력 있는 야생화들이 어떤 야생화들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야생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식물은 에린지움이라는 식물이에요. 좀 저희가 작은 포트는 꽃이 잘 안 와서 큰 포트 에린지움 이렇게 15cm짜리 큰 포트에 이렇게 에린지움이 들어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에린지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에린지움이 어떤 매력이 있냐라고 이렇게 한번 매력 포인트를 찾아가 보기 전에 에린지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린지움 같은 경우는 6월에서 꽃이 9월에 피는 그런 꽃이다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강한 식물이에요. 겨울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하면 정말 좋은 식물이겠네 라고 우리 구독자님들 요즘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정원의 트렌드가 겨울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한 꽃. 그래서 내 정원에서 쉽게 죽지 않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같이 나와 함께 이렇게 가드닝을 같이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꽃들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에린지움이 괜찮을 것 같아서 에린지움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 에렌듐의 개화 시기는 6월에서 9월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꽃 색상은 약간 어떤 청보라색의 느낌 그리고 메탈 블루 같은 느낌이 살짝 나요. 그래서 정말 청색 계열의 아름다운 꽃이고 키 같은 경우는 40에서 80cm 정도 이렇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정원에서도 존재감이 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에린지움의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냐라고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대답하는 LMGM의 가장 큰 매력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원이의 작은 은하수 그리고 에린지움의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뽑았는데 정말 정원 위에 작은 은하수가 있는 것처럼 그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청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보라색의 느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에린지움의 매력에 빠져버렸는데 정말 에렌지움은 메탈릭 블루라고 하죠. 메탈 블루 같은 느낌의 환상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햇살 빛나는 파란빛 같은 경우 다른 식물과 대비됐을 때 정말 사진을 촬영하면 정말 사진도 잘 나오고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조에도 굉장히 강하고 병충해에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강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린지움 같은 경우는 정말 잎을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잎을 보시면 느낌이 아 얘는 병충해 강한 식물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병충해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에린지움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벌과 나비와 곤충도 유인하는 약간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친환경 식물이라고 해야죠. 요즘은 벌과 나비가 이렇게 사는 공간,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없어져서 벌과 나비가 지구상에 없어지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에린지움 같은 식물들 같은 경우는 벌과 나비가 약간 서식할 수 있는 약간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내 정원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고 드라이 플라워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꽃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플라워로도 많이 쓰는 식물이고요. 잘 키우는 요령 같은 경우는 에린지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굉장히 선호하고 물 같은 경우는 건조에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건조에 굉장히 강해서 별도로 어떤 물을 주거나 이러진 않아도 되는데 너무 마르지만 않으면 별도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과습에는 그 건조에 강하고 과습은 피해 주는 게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개화하기 전에는 봄에는
6개월짜리 완효성 비료를 좀 올려주시면 좋아요. 완효성 비료를 올려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클 수 있고, 꽃을 많이 달잖아요. 꽃을 많이 단다라는 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꽃을 많이 보고 개화 기간을 오래 유지를 하려면 약간 에너지가 있어서 지금 시기에 6개월짜리 완효성 비료를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식하는 방법으로는 뿌리 나누기나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씨앗도 번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씨앗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지만 그렇게 많이 번지진 않아요. 그래서 씨앗보다는 포기 나누기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개체수를 늘려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에린지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에린지움의 아름다움을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에린지움의 아름다움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 햇살을 머금은 한여름의 정원 한가운데서 에린지움 마치 바다의 별처럼 피어납니다. 정말 자르다란 꽃줄기 끝에 달린 꽃송이는 은은한 금속광을 띠는 메탈 블루빛으로 빛나며 작지만 정교한 바늘잎들이 별처럼 사방으로 뻗어 인화수의 조각처럼 반짝입니다. 꽃 중심에 맺힌 구형의 꽃머리는 마치 보석처럼 단단하고 세밀한 질감으로 채워져 있으며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은빛 청량감을 머금고 깊음 있는 야생의 미를 펼쳐냅니다. 이게 에린지움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에린지움의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도 잘 나는 그런 식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에린지움이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식물이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식물은 베로니카 로얄 블루입니다. 베로니카 로얄 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생소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말 베로니카는 아는데 로얄 블루는 어떤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여기 보시면 꽃대들이 다 이렇게 잡혀 있을 정도로 꽃대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잖아요. 꽃대들이 이렇게 잘 들어서 있고, 베로니카 로얄 블루 같은 경우는 컬러 자체가 굉장히 여름 햇살 아래에서도 시들지 않는 그런 청량감을 주는 그런 꽃의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 컬러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꽃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그 에린지움 같은 로얄 블루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송이 두 송이 정도 심어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키워보시면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식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이렇게 오늘 또 찾아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을 담아님, 포카라님, 김미경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화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포카라님이 제일 먼저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로얄 블루 같은 경우는 정말 꽃 모양도 특별하죠. 그 꽃 모양이 어떤 꽃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끝이 뾰족한 촛대형이에요. 촛대형으로 이렇게 쑥 올라오는데 꼭 촛대형 스파이크 꽃차례처럼 길게 뻗으면서 피는 그런 꽃이죠. 그리고 한 번 피기 시작하면 한 번 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피어 있어 정원에서 생기를 훨씬 더 해줘요. 그래서 개화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죠. 6월에서 9월에 개화 기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한 번 피기 시작하면 정말 원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로니카 로얄 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청초한 느낌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생육 환경은 햇볕을 좋아하거든요. 햇볕을 좋아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정원 가장자리 같은 데 심어두는 것도 괜찮고, 그 중심부에 심어줘도 키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키가 30에서 60cm 이렇게 크는 식물이다 보니까 정원 가장자리에서 연출하는 것도 좋고 중앙에서 포인트로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 로얄 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사랑을 해주셔도 정말 아름다운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꽃대인데 지금 현재만 해도 꽃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한번 보시는 건 즐거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건 카파 앵초라는 식물입니다. 카파 앵초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 그 많이 저희가 소개해 드리진 않았던 식물이에요. 카파 앵초도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좀 낯설 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근데 좀 카파 앵초를 딱 보는 순간 사실은 입에 반했어요. 이거 꽃도 물론 아름답지만 입에 반했던 게 뭐냐면 잎 색깔 자체가 약간 은여배 색을 띄어요. 은여배 색을 띄어서 어떤 푸른색, 녹색의 느낌이 아니고 은여배 느낌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개화 시기는 지금 피는 식물입니다. 4월에서 5월달에 이렇게 피는 식물이고, 키는 한 20cm 정도? 여기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보는데, 정말 꽃이 하나가 간지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굉장히 이쁘고요.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올라오죠. 계속 올라와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한 2달, 봄에 2달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고요. 그 생육 환경으로는 밤그늘이나 그늘을 좋아해요. 그래서 앵초과들이 햇볕을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파앵초 같은 경우도 햇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약간 밤그늘이나 그늘성을 좋아하고 촉하고 배수가 잘 되는 부엽토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번식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도 번식을 하고 포기 나누기로도 번식을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하시면 이쁠 것 같아요. 이 지금 이렇게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영상에서도 보이시듯이 정말 잎 색깔이 은엽의 느낌이 나서 훨씬 더 매력 있죠. 그리고 그 꽃이 이렇게 아래에서 피는 게 아니라 잎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한 20cm 정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20cm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간지나는 식물 좋아하시면 카파행초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꽃대가 하나로 보이지만 이 옆에서도 계속 꽃눈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많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행초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개미자리죠. 개미자리 같은 경우는 나 개미자리 잘 알아. 그 개미자리 이제 바이틈에 심는 거잖아. 암석정원에 꼭 필요한 애잖아. 뭐 잔디처럼 이렇게 꽃잔디처럼 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개미자리 같은 경우는 양지에서 반양지 정도 이렇게 쉽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흰색의 꽃이 피죠. 흰색의 꽃이 피는데 개화 시기도 4월에서 6월 달 정도 이렇게 꽃이 펴요. 그리고 이게 옆으로 키는 크지 않고 옆으로 퍼져가는 식물이에요. 옆으로 퍼져가는데 그럼 1년에 얼마나 퍼져?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양지에서 이렇게 옆으로 퍼져간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쵸. 잡초도 안 나게 잡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잡초가 안 나게끔 양지에 이렇게 나무 밑에 피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해요. 근데 퍼짐의 속도가 백리향처럼 이렇게 막 빨리 퍼지진 않지만 그 우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아한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딱 이렇게 뭐 약간 눌러도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죠. 그 큰 어떤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인한 식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0에서 30cm 정도 이렇게 퍼져가요. 그러니까 내 정원에서 좀 넓은 곳이 있는데 난 잡초 때문에 너무 고생이야. 나 잡초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잡초를 없앨 수 있는 곳에 잡초가 많이 나는 곳에 이런 것을 식재해주면 잡초로부터 해방까지는 아니지만 잡초로부터 어떤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도 흰색의 꽃이 피는데 너무 매력이 있어요. 흰색의 꽃이 순백꽃이 이렇게 간진하게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그 간진하게 올라오는 순백의 백색이죠. 순백의 꽃은 정말 아름다움의 어떤 수수함, 아름답다기보다는 수수함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하늘에 작은 별이 떨어진 듯한 흰색 꽃은 정말 숲풀이를 밝게 비추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완벽한 지피식물이라는 거, 그리고 사계절 푸른잎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정원 경계를 연출할 수도 있고, 작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서 그 개미자리를 통해서 아름다움도 추구하시고, 내 정원에 어떻게 보면 흙이 바로 보이는 게 사실은 아름답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흙을 좀 피복할 수 있는 그런 식물, 그리고 잡초를 잡아줄 수 있는 식물로는 개미자리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식물은 남도자리입니다. 남도자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아시죠? 남도자리 같은 경우는 나 남도자리 좋아해. 나 저렇게 그 이쁜 꽃, 간지나는 꽃, 그런 꽃이 있었으면 나도 우리 집에 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남도자리 매력 같은 경우는 얘도 석축하고 바이틈이나 지피용으로도 같이 심을 수가 있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키도 5에서 15cm밖에 안 크는데 꽃은 4월에서 6월에 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지막한 곳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한두 송이가 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핍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바위 틈 사이에 꽂아주기도 하고 어떤 지피용으로도 많이 쓰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화단 경계석, 암석원 등에서도 많이 쓰고요.
남도자리의 어떤 매력이, 남도자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순백의 단장한 봄꽃이라는 거, 봄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고, 바위 틈 사이에서도 꽃이 피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처럼 이렇게 멀리 퍼지죠. 잔디처럼 퍼지는 매력도 가지고 있고, 병충해가 거의 없는 식물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주의 정원에서 잘 어울리는 식물이죠. 자연주의 정원에서 정말 간지나게 올라오는 야생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식물이 바로 남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남도자리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으로는 그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렇게 포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포기가 많이 올라와서 뭐 삽목도 되는데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빨리 개체수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번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틈이나 집투용으로 식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꽃입니다. 네, 남도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청아지손이죠. 청아지손이 같은 경우는 사실 명품이라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명품 맞습니다. 청아지손이 같은 경우는 정말 꽃이 굉장히 오래 가죠. 한번 피기 시작하면 지겨워할 정도로 청아지손이 같은 경우는 꽃이 올라오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청아지손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손이 매력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청아지손이의 매력은 은은한 색감의 수채화 같은 꽃이죠. 보시면 청초한 이런 색감의 그 붉은색도 아닌 것이 보라색도 아닌 것이 핑크색도 아닌 것이 한 청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잎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잎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기가 쭉쭉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면서 이렇게 잎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매력이 가지고 있고 그늘 정원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늘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과 그래서 조화를 굉장히 잘 이루는 그런 꽃이죠.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는 꽃이고 굉장히 강한 생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이기도 하고요. 조금 월동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남부지방에는 상관없는데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멀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해주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아지손이가 한번 꽃이 달리기 시작하면 정말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굉장히 이쁘게 피잖아요. 줄기줄기 이렇게 나오는 꽃에서 아름다운 청순한 색감의 청초한 색이 피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형 정원, 야생화 화단, 방그늘 화단, 암석원 등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재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그늘에 식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시원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는 한 30에서 50cm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옆으로 올라가는 꽃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택한 야생화는 이렇게 6종을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야생화를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야생화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에도 야생화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야생화는 내 정원에서 어떤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성비도 좋으면서 꽃을 굉장히 또 오래 볼 수 있는 것들은 오래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무 한 그루도 좋지만 야생화도 심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 같고 다양한 정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나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 클레오맨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이렇게 하게 돼서 반갑고요. 연동고란팀님, 식물사랑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카라님이 청아지손이 꽃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 작년 여름 더위와 장마에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너무 아쉽네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아지손이 같은 경우는 더위에 약간 약할 수 있으니까 방그늘에서 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그늘이나 그늘에서도 꽃이 잘 피는 그런 식물이니까 방그늘 쪽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식물은 단풍 이제 나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단풍철쭉 중에서 베니사라사라는 품종입니다. 이 베니사라사 이제 작은 건 아니고 약간 중품인데 중짜 사이즈죠. 근데 우리 베니사라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잘 아는 꽃 중에 나무 중에 하나가 단풍철쭉 베니사라사가 아닐까 싶어요.
베니사라사 하면 가장 큰 메리트가 있죠. 그쵸. 1년에 두 번의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그런 나무죠. 1년에 두 번. 그쵸. 봄에는 방울철쭉이라고도 불리는 방울꽃이 피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세계 3대 단풍수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가 또 그 단풍철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단풍철쭉 같은 경우를 많이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뭐 단풍철쭉으로 삽목 많이 할래. 삽목 많이 해서 나 단풍철쭉 많이 늘릴래. 베니사라서 많이 늘릴래 하는데 아쉽게도 삽목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삽목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삽목 같은 경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개체수를 많이 못 늘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삽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몸값이 좀 나가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단풍철쭉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한 주 정도,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꼭 심겨져야 되는 그런 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집에는 처음에는 그 저희 그 저희 아내가 단풍철쭉이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못 심게 했었는데 심어놓고 나서는 너무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단풍철쭉입니다. 그래서 베니사라사는 좀 다른 꽃하고 특징이 좀 있죠. campanula 같은 경우는 흰색에서 위에는 흰색이었다가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약간 붉은색이 든다고 하면 단풍철쭉은 위에서부터 아래가 다 붉은색이 피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개화 시기로는 그래서 4월에서 5월 정도 이렇게 개화가 되는 그런 꽃이고요. 그리고 단풍도 10월부터 단풍이 들죠. 10월부터 단풍이 들어서 정말 이게 잎이 떨어질 때까지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나무인데 단풍철쭉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줄을 심어서 외목대로 키워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간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내 정원에 심었을 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5m 정도 이렇게 크는 관목인데 1.5m 정도 크다 보니까 내 정원에서 단풍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다볼 수 있는 단풍나무가 단풍철쭉일 것 같고 그 정말 단풍철쭉 같은 경우 어떤 매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에 화려한 꽃이 피고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이 든다라는 것. 그래서 사계절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푸른색 잎을 보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들어서 정말 내 정원을 붉게 물들여주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단풍철쭉인 것 같아요. 단풍철쭉에서도 베니사라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단풍철쭉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주는 게 좋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주는 게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약산성 토양을 선호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아마 딱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 토양이 거의 약산성 토양이다 보니까 딱 맞고 월동은 잘 되라고 물어보시는데 월동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화분째로도 정원에서 월동이 될 정도로 강인한 식물이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월동 걱정 없이 심어주시면 되는 아름다운 꽃 단풍철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강하죠. 단풍철쭉 같은 경우 여름에도 강하니까 굳이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뭐 배수만 잘 되고 그 햇볕만 잘 드는 곳이면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아름다운 단풍철쭉 볼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수양 홍도화거든요. 수양 홍도화인데 저희가 2년생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왜 저희가 2년생을 선택했냐면 저희가 사실은 3년생도 있어요. 3년생 묘목도 있는데 그리고 그 4년생 분다리도 있고 5년생 분다리도 있는데 2년생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게 2년생밖에 안 돼요. 수양 홍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접목이 있고 그 실생이 있거든요. 실생은 뭐냐면 위에 접을 붙이지 않아요. 접을 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가지가 휘는 거죠. 근데 키가 크지 않아요. 2m에서 3m 정도 키가 크니까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키가 별로 안 크잖아요. 그래서 한 2m, 2.5m 정도 크는데 정말 꽃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죠. 겹꽃에 붉은색 겹꽃이 피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벚꽃이 아름다워, 수양 홍도가 아름다워.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수양 홍도화를 선택했습니다. 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벚꽃도 물론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정열적인 색깔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양 홍도화가 저는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벚꽃에 겹꽃이죠. 겹으로 이렇게 피다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답고
높고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벚꽃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내가 우러러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양 홍도화는 저랑 눈높이가 맞습니다. 눈높이가 딱 맞은 곳, 맞게 이렇게 꽃이 피는데 꽃이 한두 송이가 피는 게 아니라 그 가지마다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확 펴요. 이게 지금 저희 매장에 있는 수양 홍도화 모습인데 이게 3년생 가지에서 이렇게 아마 촬영을 한 것 같아요. 3년생 가지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 2년생 같은 경우는 아직은 꽃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도 아시다시피 수양 홍도화의 가장 큰 매력이 꽃이 먼저 피죠. 잎이 없는 상태에서 꽃이 먼저 피다 보니까 꽃만 보여요. 꽃만 보이다 보니까 정말 한두 송이가 아니라 수백 천 송이가 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화 시기는 보통 한 4월 정도 이렇게 꽃이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풍도 이쁘게 지죠. 단풍도 약간 붉은색에서 주황색 단풍이 들다 보니까 수양 홍도화 같은 경우는 단풍의 매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육 환경은 양지가 좋고 배수가 좋은 토양, 그리고 내한성은 너무 좋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식물이고요. 접목이 아니라 실생묘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생묘 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자기가 곡을 잡으면서 휘어지기 때문에 어떤 접목으로 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고 바람이 불었다 해서 꺾일 염려가 거의 없는 그런 묘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양 홍도화의 아름다움은 정말 가지 자체가 이렇게 수양형으로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늘어지는 가지의 아름다움.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도 그 어떤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형태의 가지라서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봄에는 꽃, 여름에는 청록의 잎, 가을에는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수양의 실루엣이라고 하죠. 수양이 드러나서 훨씬 더 아름다운 사계절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형태의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한 주만 있어도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매력이 있는 꽃이라서 한 주만 봐도 내가 저 나무 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매력 있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자연스럽게 포토존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조용한 바람에도 움직이는 가지.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가지가 살랑살랑 움직여줬을 때 훨씬 더 매력 있고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양 홍도화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내 정원에서 한번 심어서 아름다움을 한번 즐겨봤으면 좋은 그런 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산행두 이슬아지입니다. 산행두 이슬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아시는 꽃 중에 하나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저희가 3만 원짜리를 소개를 시켜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3만 원짜리 상품은 거의 품절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상품은 이렇게 분다리 형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분다리 형태인데 저희가 분을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10,000원에 소개되는 상품이거든요. 10,000원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산행도 이슬아지 같은 경우는 꽃은 지금 피잖아요. 시기가 지금 피는데 보면 꽃대들이 다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꽃대들이 다 물었고 내 정원에서도 벌써 피어 있고 그런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10,000원짜리 상품은 아마 고객님 집에 가면 거기서 필 것 같거든요. 아직은 피지 않았고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필 만한 그런 식물 상태고요. 산행주 이슬아지 같은 경우는 매력이 뭐냐면 얘도 키가 크지 않아요. 한 1.5m 정도 이렇게 키가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무로 인해서 위압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무가 나랑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m면 나랑 눈높이가 또 맞잖아요. 눈높이가 맞는 곳에서 산행도 이슬아지 같은 경우도 수십 송이, 수백 송이 꽃이 피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미경님께서 진짜 마당이 미어 터진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꼭 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심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꽃이 있다, 이런 나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미어 터지는데 일부러 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울철쭉이 맞냐, 도단철쭉이 맞냐, 클레오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풍철쭉이 공식적인 이름인데, 봄에는 방울철쭉으로 부르죠. 방울꽃이 봄에 피다 보니까, 봄에는 방울철쭉이고, 가을에는 우리가 단풍철쭉으로 부르는데, 1년 내내 부를 때는 그냥 단풍철쭉으로 훨씬 더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봄에는 방울철쭉, 가을에는 단풍철쭉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이름을 불러주셔도 되는데 그냥 단풍철쭉 하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행도 이스라지의 매력 같은 경우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요. 정말 한 가지에서도 가 정말 수십 송이가 필 정도로 수십 송이 많게는 뭐 100송이가 넘는 것들이 이제 가지에 한 가지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그 매력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한 가지에서 이렇게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매력이고 그러면은 꽃이 아름다우니까 좋겠네. 정말 봄에 보면 화려하겠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산행도 이스라지 같은 경우는 또 여름이 있어요. 여름에는 열매가 맺히죠. 앵두가 맺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우 그거 못 먹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뭐 너무 쉬어서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신 건 맞고요. 너무 쉬어서 그 사실은 먹으라고 하기보다는 관상수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맛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한번 그냥 그 먹어볼래 하고 드셔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산행두니까 한번 따서 드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한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죠. 내한성도 강하고 병충해에 강해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정말 아름답게 클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행도 이스라지도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아름다운 나무니까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그랬는데 죄송해요. 제가 요즘 사실 휴대폰이 갑자기 망가져가지고 망가졌다기보다 어떤 저희가 조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저희가 오는데 벨도 안 울리고 그래서 AS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밖에 지금 대화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문자 대응이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할 거거든요. 저희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면 이제 문자 고객님들이 날리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바꾸고 있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직원들이 많이 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획기적으로 뭔가 W 농원이 바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비밀입니다. 살짝 비밀인데 좋은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돼 가고 있으니까 요즘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특히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한데 전화기가 정말 좀 그 벨이 안 울려서 그렇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일일이 다시 전화를 하면 어 이미 샀어요. 아야 그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다시 전화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전화 못 드리고 이렇게 문자로만 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휴대폰이 수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소통하는 것도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빨간 하트 모양인가요 하셨는데 하트 모양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꽃사과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산행두 이스라지 같은 경우는 앵두 형태인데 그 앵두 형태다 보니까 약간 하트 모양 비슷한데 완전 하트 모양은 아니고 약간 동그라면서 이제 앵두가 있으니까 뭐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앵두 모양의 열매가 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산행두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한번 산행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갔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우리 구독자님 아시죠? 네, 맞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장미조팝인데 아직 꽃이 피질 않았어요. 사실은 장미조팝을 저희가 이렇게 노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직 꽃이 피지 않는 장미조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장미조팝 하면은 벌써 꽃 다 피었던데 꽃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노지에 있으면 이제 피기 시작할 거고 남부지방에서는 좀 폈겠지만 중부지방에서는 이제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우리 장미조팝 같은 경우 아름다움은 순백의 아름다움이죠. 순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장미조팝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은 연필들을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장미조팝 가지고 절화로도 많이 이용하시고 이렇게 꽃이 피면 가지를 잘라서 꺾꽂이로도 많이 이용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꺾꽂이 물에 넣어 놓으면 사실 꽃이 굉장히 개화 기간이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서 꺾꽂이로 이용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장미조팝을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꽃이 정말 화려한 흰색의 백장미죠. 백장미 같은 흰색의 장미가 수백 송이, 수천 송이가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산행도 이스라지는 약간 핑크색이라고 하면 장미조팝은 순백색입니다. 그래서 산행도 이스라지와 장미조팝을 그 양쪽으로 심어서 비슷한 시기에 개화를 하니까 흰색의 순백 꽃도 보시고 핑크색의 꽃도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행두 이스라지보다는
장미조밥 같은 경우 훨씬 더 겹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꽃 피는 시기도 4월, 5월 비슷하고, 그리고 그 늘어지는 수영은 장미조밥 같은 경우가 좀 더 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장미조밥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흔들림이 산행도보다는 흔들림이 강해서 그런 쪽으로는 관상 가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이렇게 살짝 흔들리잖아요. 이런 느낌들이 좋아서 장미조팝을 많이 심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지마다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꽃이 피는데 한두 송이가 피는 게 아니라 폭포처럼 이렇게 막 피죠. 그래서 훨씬 더 매력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미조밥도 마찬가지로 병충해에 강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운 식물 중에 하나고요. 정말 화려한 배경에 잘 어울리는 꽃이라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데 좀 오늘 시간이 오버됐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꽃이 아마 장미조팝일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가지, 흔들리는 가지, 이런 가지들을 좋아한다라면 우리 장미조팝 한 송이 심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장미조팝과 산행도 이슬아지로 연출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내 정원에서 가드닝 할 때 색도 보시고 꽃을 보실 때 색도 보시고 향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 향, 선을 보시면 좋은데 장미조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색과 선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보면 돼요. 선이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휙휙 크는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크는 그런 수영들이라서 장미조팝, 조팝나무의 매력이기도 하죠. 그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아름다운 장미조팝을 심어서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화려한 장미꽃으로 장미조팝이죠. 장미조팝으로 화려함을 한번 누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W농원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W농원이 지금 현재는 오늘까지 저희가 좀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고객 응대에 조금 소홀하고 전화를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전화하시는 것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 전화가 좀 안 되더라도 시스템 개선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로는 저희가 바로바로 응대를 못 해드려도 항상 문자로는 소통이 가능하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시청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의 사랑만큼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어떤 혜택을 줄까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떤 혜택이 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 구독자님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W농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